지역의 박근혜 대통령을 이어갈 제목으로 떠오르는 인물이 없지만 지역 정치권이 인물 키우는데 소극적이란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내일 제68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지역에서도 평화와 인권 신장을 염원하는 걷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동해안 적조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경주와 포항 연안의 적조 밀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중기획뉴스 길, 사람, 그리고 도시. 오늘은 최근 젊은이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앞산 카페 거리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좀 이런 감이 없진 않지만 차기 대권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 경북에서 그 뒤를 이어갈 비중 있는 정치인이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이 인물 키우기에 지나치게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지만 이미 차기 대권을 향한 예비 후보들의 행보는 분주합니다. 대통령을 만든 텃밭인 대구 경북에 최근 김문수 경기도지사, 정몽준 의원 등 차기 대권 예비 후보들이 방문해 대권 주자로서의 이미지를 심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김문수 지사와 함께 여권 내 차기 대선 주자 1순위를 다투는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도 현 정권의 핵심인 부산 경남 지역의 지원을 등에 입고 적극적인 새 분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 경북 정치권에서는 이렇다 할 움직임도 거론되는 뚜렷한 인물도 없는 무주공산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을 만든 주역들이니까 핵심 세력이니까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이 될 때 공약한 거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이 더 중요하다 싶어요. 새 정부 초기인 만큼 오는 10월 재보궐선거, 내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는 이 같은 기조가 유지될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현 시점에서 대구 경북을 이끌 비중 있는 인물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역에서 나오고 있지만 정작 정치권은 소극적인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서로 예민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 사람을 키워야지 하는 정도 이야기는 있는데 누가 어떻고 하는 거는 너무 예민해서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합니다. 서로. 본인들이 좀 치고 나가야 새 분리가 되고 하겠죠. 본인들 전혀 그거는 언질도 없고 한데 우리가 먼저 이야기했다 괜히 그 사람 누구를 끼칠까 싶어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자 텃밭인 대구 경북을 새롭게 이끌어 나갈 인물을 만들기 위한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네, 오늘은 아시아 각국의 단체들이 정한 위안부 피해자의 날입니다. 내일이 또 광복절인 만큼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의미 있는 행사가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부터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나온 부부. 여러 사람이 든 풍선이 신천 둔치의 알록달록한 물결을 만들었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마음으로 모인 사람들은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했습니다. 할머니 오래 사세요. 나라를 되찾은 지 68년. 긴 세월이 흘렀지만 피해 할머니들의 고통과 슬픔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대구에서 추진 중인 역사관 건립에 진실이 묻히고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역사관을 지어주시니까 저는 할머니들한테 가서 역사관을 지었다고 꼭 얘기할게요. 특히 올해는 아시아 각국의 단체가 정한 제1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날로 의미가 더욱 컸습니다. 일본이 점령했던 곳곳에 엄청 피해자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각 나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8월 14일 날 나름의 행사를 다 할 거예요. 그래서 현실의 바쁜 문제 때문에 관심이 없어지는 걸 느껴졌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고 일단 두 번째로는 정부에서도 일단 지속적으로 해줘야지. 국내에 생존해 있는 위안부 피해자는 57명. 진정한 해방을 맞지 못한 할머니들을 위한 일본의 사과와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외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오늘 밤과 내일 새벽 두 차례에 걸쳐 포항과 구미, 경산, 칠곡 등지에서 경찰관 500여 명, 순찰차 200여 대를 투입해 폭주족을 집중 단속합니다. 대구지방경찰청도 예고 없이 폭주족을 현장에서 검거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폭주족 처벌 기준이 강화돼 폭주를 주도한 사람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국정원의 대선 불법 개입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정평위는 오늘 오후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의 불법 선거 개입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시국선언에는 천주교 대구대교구 사제 103명을 비롯해 안동교구 66명, 성베네딕토 외관수도회 70명 등 506명의 사제와 수도자들이 동참했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적조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적조 생물의 밀도는 이미 남해보다 높고 적조띠가 장기간 머물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앞으로 일주일 정도가 최대 고비입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어제 조사한 포항과 경주 연안의 적조 생물 밀도는 밀리리터당 최대 2만 개체, 영덕과 울진 연안도 12,000개체로 올여름 적조의 진앙 직격이었던 남해 연안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습니다. 폭염으로 경북 동해안의 수온이 25, 6도까지 오르면서 이틀 전부터 적조의 중심이 남해에서 경북 동해안으로 옮겨온 겁니다. 수온이지, 수온하고 영향이 큽니다. 수온이 조금 올라가고 일조량이 이렇게 받쳐주면 또 밀도가 또 이렇게 증가되고. 여기에다 북상 중인 적조가 해류 영향으로 울진 앞바다에 머물면서 양식장의 피해 범위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 어제 울진군 기성면의 양식장에서 강도다리 3만 마리가 떼죽음했고 적조가 연안으로 밀려온 포항의 양식장들은 24시간 비상근무를 하고 있지만 피해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에선 지금까지 포항과 경주, 울진의 양식장 17곳에서 넙치와 우럭 등 112만 마리, 시가 40여 원어치가 폐사했습니다. 올해 적조는 폭염이 절정인 다음 주까지가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지만 태풍과 집중호우 등 변수가 없으면 다음 달 하순까지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최악의 전력 대란이 올까 걱정이 태산이었는데 다행히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범국민적인 절전 노력도 있었지만 전력 수급의 소방수, 양수발전소의 역할도 컸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하 100m에 설치된 예천 양수발전소의 지하 발전소. 분당 400번씩 발전기의 회전축이 돌아가면서 전력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발전소에서는 40만 킬로와트급 발전기 2대를 가동해 순간 최대 80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안동에서 평균적으로 쓰는 것의 약 6배의 전력량을 5분 만에 공급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수발전소는 밤에 잉여 전력을 이용해 물을 상보댐으로 끌어올려 저장했다가 낮에 500여 미터 아래로 물을 낙차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국내에서 가동되고 있는 양수발전소는 7곳으로 순간 최대 전기 생산량은 국내 생산량의 6.5%인 470만 킬로와트에 이릅니다. 생산된 전기는 전기 부족분을 메워주고 블랙아웃 발생 시 화력발전소 재시동에 필요한 초기 전력을 공급하는 비상발전기 역할도 수행합니다. 최근 전력 사정이 안 좋아 양수발전 이용률이 크게 늘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10%에서 현재 16%까지 오른 상황입니다. 특히 발전 소요 시간이 원전은 24시간, 석탄 화력은 7시간이 걸리는 반면 양수발전은 3분이면 가능해 전력 수급계의 3분 대기조로 불립니다. 최악의 전력 수급은 넘겼지만 폭염은 다음 달 중순까지 지속될 예정이어서 양수발전의 소방수 역할은 이어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 교육부가 일반고 지원을 확대하고 자사고에 주어진 혜택을 줄이기로 발표하자 대구 지역 자사고들도 일반고와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어렵고 2017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도입돼 일반고와 등록금 차이가 더욱 커져 신입생 충원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이번 조치로 대구 상위권 학생들의 여괴 유출 현상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돼 미달 사태를 겪는 지역 자사고들은 학급수 감축 등의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네, 대구 MBC 연중 기획 뉴스 길, 사람, 그리고 도시 순서입니다. 오늘은 젊은이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앞산 카페 거리를 소개합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한 끼 식사를 단순히 배만 채우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시대는 이미 지난 듯합니다. 안락한 공간에서 보는 재미도 함께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카페에서의 식사가 점점 늘고 있는데요. 또 프랜차이즈 커피에 질린 사람들이 나만의 커피 전문점을 찾아 나서면서 개인이 운영하는 이색 카페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 카페 같은 경우에는 커피 맛도 다른 곳도 있고 그래서 차별화가 되어 있어서 주로 개인점을 많이 가는 편인 것 같아요. 대구시 남구 대명동 앞산 내거리와 앞산 순환로 사이 일대 앞산 카페거리로 가면 독특한 모습의 개성 강한 카페들이 즐비합니다. 이곳은 1980년대와 90년대만 해도 정원이 있는 큰 저택이 늘어서 있는 이른바 부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13년 전 조용한 주택가인 것이 마음에 들어 이곳으로 사무실을 옮겼다는 이병록 씨는 불과 10년 만에 확 달라진 거리 모습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말합니다. 대부분 다 옛날에는 양옥 저택이었는데 지금은 리모델링을 해서 커피숍이라든지 카페가 조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이 홍차 전문점이 처음 생긴 뒤 주변으로 카페와 갤러리, 음식점들이 늘어났고 오늘의 카페 거리가 됐습니다.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들도 국내 존재하는 것이라면 대부분 빠짐없이 다 들어섰습니다. 주중에는 식사와 디저트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점심 저녁으로 찾아오고 있고 주말이면 거의 하루 종일 사람들로 붐빕니다. 타 지방에 가면 그래도 이제 그런 문화적인 거리라든지 가로수길이라든지 이런 이제 특색화된 거리가 많은데 대구도 이제 앞산을 비롯해서 여기저기 좀 많은 문화 거리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젊은이들의 활력이 넘치는 앞산 카페거리. 오래된 건물을 부수고 새 건물을 올리는 것 대신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해 아름답게 재탄생한 곳이 많아 도심 재생의 좋은 사례로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과 전교조 대구지부 등 8개 시민단체는 올해만 34차례나 열린 대구교육청의 정책 설명회가 4천여만 원의 예산이 사용된 우동기 교육감 치적 홍보 행사로 변질됐지만 교육청이 주민 참여 예산 조례에 의한 정책 설명회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정책 설명회에 예산 부분이 전혀 없었고 참가자도 교육 관변 단체인데다 내용도 우교육감의 행복교육 성과 홍보가 대부분이라며 사전 선거운동으로 전락한 정책 설명회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오는 10월 30일에 실시하는 포항 남구와 울릉 지역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오늘부터 불법 선거 사범을 집중 단속합니다. 경찰은 선거사범 수사 전담반을 편성해 공무원의 특정 후보 지원과 공무상 비밀 누설 등 선거 개입에 대해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금품이나 향응 제공, 후보 비방 등 불법 행위를 적발할 계획입니다. 칠곡군 동명면 주민들이 구미와의 통합보다는 대구 편입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칠곡군 동명면 이장협의회와 농업경영인회 등 동명면 각 단체는 청와대와 국회, 경상북도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구시 편입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주민 6천여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참여한 탄원서에서 이들은 구미와의 통합보다는 생활권이 일치하는 대구로 편입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일 경주시 복지지원과가 충효동의 한 음식점에서 최양식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단체 회원 35명에게 1인당 3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는 제보를 받고 시와 노인단체 관계자를 상대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경주시 측은 이에 대해 부서의 업무 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미시가 추진하고 있는 무선 충전 전기버스가 해외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로이터TV와 아사히TV, AFP통신, 알자지라TV 등 12개 해외 방송사와 통신사 기자 20여 명이 어제 구미시를 방문해 무선 충전 전기버스 시범 사업과 관련해 간담회를 갖고 현장 취재를 했습니다. 외신 기자단은 차량의 재원과 경제성, 향후 구미시의 계획 등 시범 사업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구미시는 시범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정부의 신규 국책 사업으로 선정되면 무선 충전 전기버스를 대중교통의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어제 LG 트윈스에게 당한 패배를 설욕하며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오늘 저녁 대구 시민운동장 야구장에서 펼쳐진 LG와의 경기에서 삼성은 선발 차우찬의 호투와 2점 홈런을 포함해 3안타를 뽑은 박성민의 활약에 힘입어 9대2로 승리했습니다. 2위 LG와 1승 1패를 기록하며 한 게임 차로 1위를 지키고 있는 삼성은 내일부터 NC를 상대로 한 창원 원정 경기에서 연승 사냥에 나섭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의 고용률은 57.8%로 지난해 7월 고용률 59.2%에 비해 1.4%포인트 떨어지면서 전국에서 하락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경북도 0.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고용률은 평균 0.1%포인트 상승했고 전북은 1.6%포인트가 올라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실업률 역시 전국적으로 3.1%를 기록한 가운데 대구는 3.6, 경북은 3.7% 등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녹조 현상을 일으키는 남조류 개체수가 달성보는 1mm당 최대 2만 2천 개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8월 9일에는 2,900개로 나타났고 강정 고령보의 남조류 개체수도 8월 7일 이후 10,000개체 이하를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청은 지난주 대구 경북 지역에 30에서 50mm의 비가 내리면서 녹조가 다소 주춤해졌지만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네, 시원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LA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가 6연승의 파죽지세로 시즌 12승을 달성했습니다. 상대 투수가 올 시즌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여서 더 빛난 승리였습니다. 전은치 기자입니다. 리그 평균 자책점 2위 맷 하비와의 정면 승부. 류현진은 1회 예기치 못한 솔로포를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에이스의 맞대결로 주목받은 빅매치에서 류현진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굳건해 보이던 하비가 먼저 무너졌습니다. 다저스 타선은 5회 푼토가, 6회엔 앨리스가 잇따라 2타점 적시타를 뽑아냈습니다. 타자들의 지원 속에 류현진은 갈수록 안정감을 더했습니다. 151km의 직구에 체인지업을 배합해 5, 6회를 연속 3자 범퇴로 정리했습니다. 결국 추가 실점 없이 7이닝을 소화해 평균 자책점을 2.91로 낮추며 6연승. 시즌 12승째로 리그 다승 공동 4위, 승률은 공동 선두가 됐습니다. 이제 강력한 신인왕 후보는 물론 싸이 영상 후보로도 손색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한 점 준 이후로 그냥 여기서 점수 주면 안 된다는 생각.